거기다 빨대 딱 꽂고 쫙 빨고 과감히 버리고 재벌가라든가 특수관계 있지 않는 중소기업들은 다 죽고. 수다만 봐도 해로운 거를 이쪽에 가면 어떡하냐. 여기다가 다 갖다 이렇게 툭툭 박아놨어요. 울타리만. 지하면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교회토건화의 클라이맥스 같은 거.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이 도둑놈은 아닙니다. 맛있게 먹고 싶습니다. 정말 불렀어요. 그래요. 우리가 여기 노래 사는다고. 왜? 2011년도 어느덧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어미도종이 선정됐는데요. 자기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으로 나쁜 일을 하고도 다른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귀를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올해도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PD수첩은 올해 총 46편을 방송했습니다. 구제역과 같은 국가적인 재앙부터 광주 인화학교, 이국철 비망록 등 사회적인 이슈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취재하면서 때론 분노하기도, 때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는 없어요. SLS그룹 이국철 회장의 폭로가 시작됐다.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PD수첩은 이국철 회장의 미공개 비망록을 단독 입수했다. 2009년 SLS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 회장은 구명 로비를 위해 정권 실세 측근과 접촉했다. 근데 이거 풀려면 ST 쪽을 선대야 된다. 돈 많이 든다. 이 회장은 정치권 로비스트이자 사업가인 문한철 씨를 통해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 씨를 소개받았다. 박배수 보좌관이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박배수 보좌관이 금품을 받았다. 그런 보도는 나온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받으신 적이 없으신 거죠? 박배수가 안 받았는데 내가 왜 받습니까? 이국철 회장은 문 씨를 통해 검찰 고위급 인사들도 소개받았다고 한다. 첫 만남은 남산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 만남은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이곳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고급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인데 안에 들어가면 식당이에요. 네. 딱 하루에 한 팀만 받아요. 이국철 회장은 비망록에 검찰 고위 인사와 함께 식사했던 식당의 구조를 자세히 그려놓았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한 7시 한 40분쯤인지 50분쯤에 오셨어요. 오셔서 텔레비 SBS 한번 틀어보면서 뉴스 한번 보자고 딱 트니까 강일학 경찰청장님 사건이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조직도 참 문제가 많다. 저 그분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검찰에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비망록에는 이 회장이 두 번을 만났던 검찰 고위인사 등에게 5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문한철 씨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에코스를 타고 나중에 도착하셔서 전화로 그분 차량 확인을 한 다음에 낮은 어떤 그냥 일반 건물의 조그마한 주차장에 약간 정차를 한 상태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최근 검찰 고위 인사 중 한 명이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만났을 뿐 부적절한 거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비망록은 점점 사실로 드러났다. 신재민 전 문광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지난 15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 씨의 금품수수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문한철이나 박배수라는 사람 믿을 이유가 없죠.
막말로 일개 보좌관이고 막말로 뭐 내가 이 사람들 언제 봤다고. 저는 이상덕 씨 보고 준 거지. 내가 뭐 그 사람들 보고 뭐 단독 1원이라도 줄 이유가 없죠. PD수첩 방송 후 문 씨는 자신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박 보좌관이 받은 7억 원 중 수억 원이 의원실 직원 계좌를 통해 세탁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상득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참 부끄럽고 정말 창피합니다. 저도 뭐 조심해서 살았는데. 전 식초입니다. 유명세에 가려졌던 두 얼굴이 PD수첩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코미디언이자 영화감독 심형래, 영구의 두 얼굴은 충격적이었다. 한국형 SF 영화를 개척한 심형래 감독의 영구 아트가 폐업했다. 심형래 씨는 회사 자금을 자기 돈처럼 썼다고 한다. 술을 안 드시면 또 이런 접대도 굉장히 많으셨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런 화대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조금일 때는 한 40에서 50만 원, 많을 때는 뭐 150만 원도 있고 되게 많았어요. 2,400만 원 보내준 적도 한 번에. 회사 자금은 도박에도 쓰였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온 택시가 이제 사장 기다리고 사장님 이제 그거 타고 나가시고, 예, 또 들어오시고. 놀러 가셨어요. 어디? 정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세요. 언제부터 갔어? 그러니까 가지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2008년 1월 달이니까 기업 개봉하고 수익 금액이 들어오고 난 시점부터죠. 해외 시장이 본인의 작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심 씨의 자랑은 영화를 만들 때마다 반복됐다. 하지만 영화 디워와 라스트 갓파더의 해외 극장 수입은 적자였다. 영화 제작에는 수억 원의 국고 지원금이 투입됐다.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이것 때문에 원장님 물러나래도 할 수 없지만은 솔직히 규정을 다 못 지켰습니다. 안 그러면 심형래 감독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봐야 꼴랑 10억 지원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규정까지 바꿔가며 그의 영화에 수십억 대출 보증을 섰다. 심형래 씨에 대해 국고 지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연구 도와주려다가 이 무역보험공사가 연구돼 버렸어요. 사실 다른 사람이 그 정도의 실패를 거듭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기 마련일 텐데 뭐 심형래가 갖고 있는 현실적 파가 워낙 세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돈을 어디선가 끌어들였고. 올해 PD수첩에선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대형 교회의 재정 문제를 다뤘다. 50년 이 교회를 키워왔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들이 조용기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98년 국민일보는 자금난을 덜기 위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평생 구독권 제도를 실시합니다. 특히 수요 예배 때 같은데 되면은 그 국민일보 1층 로비에 조용기 목사가 친히 와서 성도들에게 그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머리에 손 한번 얹고 그러면 그거 하고 바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텃밭에다 심는 거다. 축복의 텃밭이다 이게. 하라. 5만 2천여 명의 독자에게서 342억 여원이 모였습니다. 그중 225억 원을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씨가 사용했다고 한다.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돈이 없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돈이 없다고 하더라. 조 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이 해외 부동산을 늘리는데 교회 현금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에서 구미총회를 통해서 돈을 통으로 1년에 보내는 예산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때 일본에 있는 일본 선교회 통해서 나머지 돈이 좀 오고, 누구 나가기만 하면 그 뭐 만불 밑에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9,000불, 9,800불 이런 식으로 그 김 총장 측근들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나가고 그랬죠. 보유 부동산의 약 80%는 조용기 목사의 부인 김성혜 씨가 미국에 머물렀던 2001년 이후 집중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재산의 거의 소유자라고 보면 돼요. 우리 한국은 학교 법인은 사고 팔기가 안 되잖아요. 네. 미국은 사고 팔기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갑자기 부동산을 막 늘리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1년 재정 수입은 약 1,200에서 1,8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교회 업무를 맡고 있는 장로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당회장하고 아마 재정일도 모를 겁니다. 아마 경리국장 정도가 알 겁니다. 한 두 명이? 예, 그 이상 아는 것은 없어요. 순복음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대형 교회에서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교회 장부와 통장 거래 내역이 공개됐다. 3년간 교회 돈 약 32억 원이 용처가 불분명하게 쓰였지만 아무도 몰랐다. 288회에 걸쳐서 32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장로, 당회, 재정 이런 모든 그 분야에 있는 사람 모르게 썼다는 거는 그 자체가 횡령이거든요. 지난 2일 법원은 담임 목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었다.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살처분된 돼지와 소는 약 342만 마리. 돼지의 경우 안락사 약물이 부족해 생매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못 안아놓고 주사 다 찔러가지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상 넘어서 넘어가더라고요. 소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 공무원분들이 다 울었어요. 그걸 보고 저 일주일도 안 된 송아지가 죽을 때 지 어미가 찾아가서 그 어미를 저승물로 죽더라니까요. 얼굴 흐렸는데 가르쳐 펴시고 피를 줄줄 흘리는 소가 안 죽으려고 도망치고 나는 죽이러 가고 이건 완전히 악마의 그 지옥을 겪어야. 지난해 11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됐다. 전체 가축의 4분의 1이 땅에 묻혔다. 살처분의 후유증은 컸다. 핏물이 돼지 썩은 물. 전국 4천여 개 매몰지 일부에서 악취를 동반한 침출수가 쏟아져 나왔다. 그 돼지 기름이 녹아내린 기름이 나왔다고 보면 돼지 삼겹살 구워 먹고 나서 식으면은 허연 기름이 뜨잖아요. 예. 그런 경우잖아요. 구제역 발생 1년, 안동의 축산농민 조주동 씨를 다시 찾았다. 구제역 파동 이후 텅 비었던 축사에 다시 활기가 돌았다. 조 씨는 한 달 전 2차 보상을 받고 한우 50마리를 새로 입식했다고 한다. 자동화 시설 사료가 자연적으로 대방으로 땡기면 자동적으로 내려오도록 만들고 시설을 새로 이제 해가지고 또 한번 제기를 한번 해보면 싶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제역의 상처를 털고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섰지만 축산농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여러 가지 주위에서 안 도와줘요. 정부의 여러 가지 FTA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실정 속값 하락 구제역 파동 이후에는 참 축산농가는 지금 글자 그대로 참 죽을 지경이죠. 올가을 전국을 뒤흔들었던 영화 도가니. PD수첩은 지난 2005년 인화학교 문제를 최초로 보도했다. 교직원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아픈 모습으로 어기적거리며 걸어와서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안경 낀 남자가 성폭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살금살금 걸어가서 몰래 보니까 선생님이 그 여학생을 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를 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2003년 또 한 학생이 성폭행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송량은 이사장의 아들인 행정실장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합니다. 사무실 안에서 둘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잠그더니 뒤에서 꽉 껴안고 키스를 하고 혀를 빨았습니다. 이 딸을 끓여주고 한 것은 그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정 나감이 필요.